안녕하세요, 만나입니다. 오늘은 2017년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2017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일이면은 입춘이네요. 벌써 봄이 오다니. 2017년이 시작되고 한 달 동안 계획하신 일들은 잘 되셨을까요? 1년을 계획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자신의 계획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계획은 항상 그런 거겠죠? 잘 먹고 잘 살자. 네,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면서 밤에 이런저런 이야기들 11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의 주제는요, 지난번에 했던 각본에 이어서 생각하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필을 결심하며부터 각본, 생각하는 힘, 에너지까지는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필을 결심하며부터 각본, 생각하는 힘, 에너지까지는 이 세상의 이치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방송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하는 힘, 땡땡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2014년 9월 10일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정 날짜는 2016년 1월 4일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힘. 생각에는 힘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뇌에는 엄청난 힘이 내재하여 있다. 그 힘의 크기는 현재의 수학과 과학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 필자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을 느꼈다. 조율이 안 되는 힘을 갑자기 얻은 느낌이었다. 시뻘겋게 과열되는 생각을 진정시켜야 했었다. 마치 살얼음판이나 높은 외줄에 서 있듯이 자신의 무게와 균형을 잡으려 항상 집중해야 하는 것처럼 매우 어렵고 힘들었다. 만약 필자가 무협지에나 나올 법한 무예를 익혔더라면 그나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다. 생각을 멈추려 애썼다. 이런 시도는 필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생각을 멈춘다는 것은 죽는 것과 같다. 바라지 않지만 직접 실험을 해봐도 좋다.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게 뇌를 억압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공을 접한 지 10년이 넘었다. 비록 매일매일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정진했다. 기공이라는 단어에 확 끌려서 여기저기 물어봤었고, 그때 사촌이 건네준 기공에 관한 얇은 책을 읽으며 푹 빠졌었다. 그 내용을 정말 믿었고 그대로 따라서 했다. 이때부터 명상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명상이 그렇게 좋을까? 매우 좋다. 명상은 생각을 정리한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 생각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렇다고 막지도 말아야 한다. 그냥 생각을 그대로 두면 된다. 그리고 하단전을 의수한다 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생각을 그대로 두면서 하단전을 바라보는 듯 마는 듯 살며시 의수한다. 실제로 해보면 처음에는 갑자기 크게 들려오는 주변 소음에 신경이 쓰여 잘 안 될 것이다. 오감이 살아나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의미 있게 시도해 보려는 사람은 조용한 곳을 찾아다니게 된다. 간혹
최면이라고들 하면서 명상을 반억지로 이끄는 시도를 하는데 필자는 이것에 관해 긍정적이지 않다. 환자 치료는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생각을 일부러 이끄는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다. 필자도 직접 자기 최면이라는 것을 해봤었다. 결코 권하고 싶지 않다. 명상은 생각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다. 매일 저녁 하루를 정리하며 머릿속의 생각을 정돈해보는 명상을 5분 정도만이라도 해본다면 매우 건강하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루 중에서 그 5분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한다. 이때 떠오르는 생각들로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오만 잡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현대인의 특징이다. 정신을 집중할 수 없는 일종의 정신병이다. 필자의 현재 상태도 이렇다. 그만큼 뇌 회로가 흐트러진 것이다.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은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주변 지인분에게 감사드려야 한다. 그분들이 자신의 정신을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의소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호흡에 의식을 두는 것이 좋다. 생각을 망쳐서 명상이 힘든 사람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들숨과 날숨에 의식을 두고서 숨을 몇 차례 고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모이고 오감이 잦아든다. 이때 몸에 아픈 곳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아픈 곳을 들숨과 날숨에 의지해서 치료하는 마음을 내면 실제로 치료가 이루어진다. 통증이 심하다면 환부에 손 또는 손가락을 대고 있는 것도 좋다. 우리는 생각으로 대화한다. 말하지 않았지만 서 있는 자세, 몸짓, 손짓, 발짓, 표정, 눈빛으로 항상 대화하고 다닌다. 이 생각의 대화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말을 하게 된다. 첫 장에서 말한 뇌의 각본이다. 우리의 뇌는 항상 이것을 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 생각이 1.3초에 한 가지씩 일어난다고 알려졌다. 이것에 관해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평균 1.3초일지언정 우리 뇌 속의 흐름은 그렇게 느려 터지지 않았다. 1.3초의 시간이면 조금 과장해서 태양계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다. 직접 시험을 해봐도 좋다. 이렇듯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아주 빠르고 매우 정교하고 직설적이고 솔직하다. 이 생각을 어찌할 수는 없다. 생각을 조종하려는 것이 얼마만큼 위험하고 아둔한 짓인지 장서두에 말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생각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끔 뇌의 경험을 선택해 주는 것이다. 오감으로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현재 자신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이 자신의 뇌를 자극하여 과거 경험에 의한 생각을 일으킨다. 그 생각으로 인해 뇌는 학습한다. 학습하면서 뇌는 경험을 쌓아가고 같은 오감이 자극되었을 때 그 경험에 의한 생각을 다시 일으키며 그 일으켜진 생각으로 또 학습하게 되고 그 학습으로 인해 또다시 생각을 일으키는 순환을 반복한다. 이제 학습된 생각에 따라서 그 생각의 각본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또 학습한다. 이제 학습된 대로 말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 습관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듯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많은 경험이 없는 어린 나이일수록 겁이 없고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컴퓨터가 없는 것을 불행해하지 않으며
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이 대한민국에서 한 남자가 노트북 앞에서 머리를 싸매며 글 쓰는 것을 알 수 없고 직접 보더라도 그냥 웃기만 할 것이다. 이렇듯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과거 경험이다. 미래, 상상, 계획도 모두 다 과거 경험한 것에 의해서만이 창조될 수 있다. 지금 독자의 뇌는 이 책을 읽으며 학습을 하고 있다. 경험을 쌓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적어본다. 오감으로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주위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경험에 의한 생각이 말과 행동을 결정짓고 습관을 만든다면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인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자신의 말과 행동과 습관은 다시 한번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뇌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순환 구조이다. 그럼 생각이 아주 탁해져서 스스로 개선을 못하는 환자들은 어찌하면 좋은가? 탁한 물을 맑게 하는 방법은 맑은 물을 계속 공급해주는 것이다. 환자에게 필요한 좋은 오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곳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치료해야 한다. 이것만이 그 환자가 건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좋은 경험만을 쌓게끔 해주어야 한다. 필자는 다행히도 탁기가 깊어지기 전에 이것을 깨달았다. 스스로 치유 중이지만 시간이 걸릴 듯하다. 세상을 살아가며 중요한 것이 있다. 건강, 사랑, 재물 순서이다. 재물을 얻으면 적게 얻은 것이고, 사람을 얻으면 많이 얻은 것이고, 건강을 얻으면 전부를 얻은 것이다. 이것을 반대로 적으면 어떻게 될까? 재물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맨 앞장에 적었었다. 내 옆에는 항상 가족, 지인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 불행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습니다. 건강해야 행복, 불행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할 일을 하게 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 건강해지려면 환경이 좋아야 하고 환경이 좋으려면 좋은 사람과 재물이 필요하다. 좋은 사람과 재물은 건강해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순환 구조이다. 이 글을 읽고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좋다 혹은 엉망이다 할 것이다. 좋으면 좋은 것이고 엉망이더라도 실망하지는 말자. 우리의 뇌는 학습을 함과 동시에 망각도 하고 있으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쉽게 물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에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 글을 읽고 오늘부터 당장 실행하는 것이 좋다. 생각에는 힘이 있다. 독자분 모두 이 이치를 깨우치고 학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란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생각에는 힘이 있을까요? 인간은 자기가 의식을 차리고 있을 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식을 차리지 못할 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의식이 전혀 없을 때도 우리의 뇌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생각에 과연 힘이 있을까요? 힘이라고 한다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아령을
팔로 들 때라든지 그럴 때도 아령이 팔의 힘에 의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실상 우리는 그 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그 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그 에너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죠.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빛이 있어야 되고요. 그 빛이 가시광선이라 그래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적외선 이런 거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있기는 있지만 볼 수는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과연 인간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힘이 있을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들, 여기에 과연 에너지가 있어서 어떤 뭔가가 발휘가 될까? 저는 100% 확신합니다.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것이지 분명히 이 생각에는 고유 파장이 있고요. 에너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 인체에 아주 좋은 영향이 미쳐지고요. 우리 좋은 영향을 받고요. 우리가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 인체에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말들을 해놨는데 실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힘이 있다. 그래서 항상 그 힘의 에너지를 발산을 하고 있고 또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정도의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어느 순간 굉장히 엄청난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한 이렇게 지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요. 영적 능력 해가지고요. 이렇게 생각으로 물건을 움직이고 이런 것들. 그것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는 생각에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생각에는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물건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거를 너무 깊게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고수들처럼 막 그런 거를 연습하고 뭐하고 막 하는 그런 게 돼버리니까요. 그런 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의 생각이 밖으로 뻗치게 되면 요절을 합니다. 요절을 한다는 거는 빨리 죽는다는 소리죠.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생각에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서 자신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나쁜 생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누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생각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이다. 네, 그 말은 100%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을 하려고 유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자기가 보고 느꼈던 과거 경험에 의해서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만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는 안 좋은 정보들이 너무나 많죠. 끔찍하고 뭐 이렇게 정말 부정적이고 이런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거를 다 피해서 살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현재는. 그렇게 살려면 저기 북극이나 남극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고 통신을 다 끊어버리고 이런 상태로 아주 원시적으로 살아야만 그런 나쁜 정보들을 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세상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꿔나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힘이 있고 그 힘이 자신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니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좋은 생각을 하려면 좋은 정보만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나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청소를 좀 하자. 그런 큰 뜻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협지나 그런 상상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을 막 알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를 하면 할수록 자신은 점점 정신병원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100% 확실한 사실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우리의 뇌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밖으로 뻗치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의수를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른 사물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분별을 많이 하고 있죠. 상대방들을. 그것도 생각이 밖으로 뻗친 경우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심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 말씀을 많이 하는데 분별하지 마라 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생각도 좋게 해라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게 전부 다 이런 이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종교적으로 풀지 않고 과학적으로 풀어보더라도요. 이웃 나라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우리 물 분자 있잖아요. 물 분자가 과연 인간의 말과 생각으로서 변화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실험을 했는데 물에다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 분자를 이렇게 들여다보고요. 너 미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물 분자를 들여다봤어요. 근데 물 분자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생각만 했어요. 아주 사랑하는 마음을 내서 바라본 그냥 생각한 그 물은 좋은 쪽으로 또 변화를 했고요. 아주 나쁜 생각을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봤던 물은 아주 나쁜 쪽으로 분자 구조가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인간의 몸은 60% 이상, 70% 가까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수분으로 되어 있죠. 그 분자 구조가 자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풀어본 그 생각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종교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거를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느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게 종교적으로 이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서 물 분자 구조가 바뀐다. 인간은 60%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가지 확실한 사실만 가지고서도 인간의 생각이 힘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알게 된 순간이요, 생각을 멈춰보려고 했었어요. 나쁜 생각이 들 때는 그 생각을 멈춰보려고 했었죠. 또 좋은 생각을 해보려고 했었고요. 근데 이미 너무나 많은 나쁜 정보가 이 뇌 속에 있더라고요. 또 그런 생각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멈춰보려고 했었습니다. 그 명상을 하는 게 그런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을 감고요,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생각을 멈춘다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숨을 멈춘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 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생각을 멈추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는 힘이 있어서 그게 발산이 되면서 그대로 자기 몸 안에 쌓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생각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의 주체이자 가장 가까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계속 나빠집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계속 좋아지고요. 그래서 간혹 저는 그 환자들을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혹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자신이 그 무협지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이나 그런 고수들인가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막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 마치 무협 소설 속에 빠져가지고 사는 것처럼 고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착각에 빠져서요. 그런데 그 사람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좀 많이 적었죠. 생각이 밖으로 뻗치면 요절한다. 왜 그런지는 가서 거울을 봐라.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어떻고 눈빛이 어떻고 얼굴이 어떤지를 보고 과연 자기 자신이 정말 그 무협 소설 속에서 살아가는 고수인지 아니면 정말 병들어서 이 세상에서 버려지고 있는 환자인지 그걸 직접 봐라 라고 적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빠져서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가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자신이 느껴야 되죠. 아, 내가 완전히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느껴야만 자기 자신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깨달음이고 구원입니다. 누가 옆에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알게 함으로써 스스로 고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생각만 계속 하게 되면 자신은 그렇게 환자가 돼가는 것이고요. 좋은 생각만 계속 하게 되면 정말 천사가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들을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 잊어먹고 있죠.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했던 그 내용 있잖아요. 세상에 안 좋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망각을 자주 하게 되고 그게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지금 치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의 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망각입니다. 우리 인체에 있는 망각하는 기술, 이게 계속 발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 보니 그게 일정 시간 지나면 진이 박힌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몸이 이제 잊어먹게끔 완전히 훈련이 다 돼버려서 습득하는 것보다, 기억하는 것보다 잊어먹는 게 더 많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게 되죠. 물론 먹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잘 안 하게 된 것, 이것도 치매에 큰 영향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망각입니다. 망각이라는 스킬. 우리의 인체가 항상 잊어먹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 잊어먹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 이제 다 잊어먹게 돼버리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어제 뭐 했는지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큰 상처를 받으면 받았을수록 그런 망각이라는, 그러니까 건망증부터 해가지고 치매까지 망각이라는 스킬을 계속 자주 발휘를 해야 되고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굉장한 상처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 빠졌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항상 잊어먹어야 되는 그런 거를 계속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무의식적으로 기억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정보를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가 그런 정보로 점점 채워지게 되고 안 좋았던 과거라든지 상처, 뭐 아픔 이런 것들은 이제 밀려나게 되거든요. 기억 속에서. 그래서 지금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안 좋은 정보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 좋은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성향이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고 그런 변해진 성향으로서 계속 발산을 하다 보니 그 발산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서로서로 그렇게 안 좋은 작용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싸우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이런 상처들을 자꾸 잊어먹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망각이라는 그런 병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는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 자기 자신이 변화함으로써 타인을 또 변화시킬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으로서 똑같은 반대급부로 자기 자신을 망칠 수도 있고 그 자기 자신이 망쳐짐으로써 주변에 있는 타인들이 망쳐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구원을 하는 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더 크게는 이 사회, 또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생각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가버렸네요. 일단 생각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협지에서나 생각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요. 분명히 그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있어서
그 파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파장을 내면 안 되겠죠. 좋은 파장만 내야 됩니다. 좋은 파장이라는 것은 좋고 긍정적인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만 받아들여야 된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운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공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어요. 기공을 제가 접한 지 10몇 년이 됐습니다. 갑자기 기공이라는 그런 정보를 딱 봤을 때 너무나 해보고 싶었고요. 거기에 써진 내용들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이제 읽어볼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 이제 사촌이 건네준 그 얇은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책을 여러 번 읽었고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책에 써진 내용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하면은 정말 그 책에 써진 내용대로 뭐 불로장생, 뭐 이렇게 큰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만큼 좋았고요. 이 생각을 자기 자신 안으로 되돌리고 단전을 의수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유도하는 그 운동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이고 가장 좋은 건강법이다. 그거를 잘 하도록 유도를 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기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 이렇게 호흡을 일부러 길게 빼고 길게 내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해봤던 방법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호흡은 호흡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몸은 몸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그 몸이 바로 호흡과 연결이 되고요. 그 호흡이 몸을 다스리고 생각이 정돈이 돼요. 이거는 직접 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m 전력 질주를 한 다음에 갑자기 명상을 하려고 딱 앉아서 명상을 하면 명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만큼 우리가 생각이 지금 많이 헤쳐져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 명상을 딱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 정도에까지 빠져있는 사람이 명상을 하면 자신은 그 상태가 너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고 몸은 군데군데 다 아프고 숨은 내가 쉬는 것 같지가 않고 막 그런데 그 상태로 어떻게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좋아집니다. 단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명상을 하고 있다. 나는 기공을 하고 있다. 나는 내가 좋아지려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만 갖고서 명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자연스럽게 몸이 그쪽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게 생각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가진 뇌에 갖고 있는 힘이죠.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모든 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좋게 하는 방법이 기공이고 명상이죠. 처음에 말했던 과학으로 증명해본
그 생각하는 힘. 우리의 몸이 60% 70%가 물로 돼 있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물 분자가 변한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그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100%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쉽게 적어놓은 걸로 하면요, 생각을 정리한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을 따라가지도 말고 막지도 말고 그냥 생각을 그대로 두면 된다. 그리고 하단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모아야 되는 곳, 그곳을 의수를 살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수를 살짝 한다는 것은 거기를 집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를 바라보는 듯 마는 듯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이 다른 데로 흩어졌다가 다시 의수를 살짝 하고 또 흩어졌다가 살짝 의수를 하고 바다에도 갔다가 우주에도 갔다가 뭐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났다가 또 살짝 의수를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돌고 돌면서 결국에는 내가 명상을 하고 있고 기공을 하고 있고 나는 단전을 의수를 하고 있다. 요 정도의 생각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모든 생각이 딱 사라질 때가 있어요. 모든 생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도 되고요. 이제 단전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고요. 단전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지점만 있는 것이죠. 그 상태를 아마 무아지경, 삼매경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고 딱 그것만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의식, 또 바라본다라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냥 그것만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상태가 되려면 주위 환경이 좀 중요해요. 옆에서 막 음악을 막 틀고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있다거나 누군가 쿵쿵거리고 뛰어다닌다거나 막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는 명상을 해서 삼매경에 빠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산속에 있어요. 조용한 곳에. 그러니까 산속이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조용해서 잘 되는 것입니다.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별로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죠. 왜냐하면 의식을 그렇게 가다듬으면 가다듬을수록 오감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막 살아나요. 그런 감각들이 굉장히 마이크에 녹음을 하는데 소리를 굉장히 키운 것처럼 아주 작은 소리까지 다 들리고 예민해지죠. 그래서 결코 이 사람들이 많아서 떠드는 곳에서는 명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런 방해들을 떨치기 위해서 그냥 자기의 호흡에 집중을 한다든지 그런 상태만 할 수 있는 거죠. 삼매경에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만약에 한다, 그거는 이제 가볍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명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있고 이렇게 하루 중에서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좀 떨쳐버리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앉아 있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책에 보면은 호흡을 몇 초 동안 들이마셨다가 내뱉어야 되고 천천히 내뱉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호흡으로서 거기에 집중을 함으로써 자기의 생각을 모으는 그런 방법이긴 한데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유도하려는 시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생각을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그냥 바라보면 되죠. 이 생각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면 몸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생각은 안 좋은 생각이고 틀린 생각이구나 라고 버리면 됩니다. 그럼 그 생각이 다시 들게 되면 이제 다시 버리면 되죠. 다시 들면 또 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다. 좋은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좋은 정보를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명상을 하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다 망각을 해버렸죠. 좋은 정보들, 그동안 채워왔던 좋은 정보들이 이제 생각이 막 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몸은 그런 쪽으로 더 진화를 하게 되고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은 생각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다. 이 한마디로 명상을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면을 하는 거는 너무나 안 좋은 명상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별로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5분 정도를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명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마음도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자꾸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만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꼭 명상을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그 행위 자체만으로 이미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려고 또 그런 행위를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 집중이 안 된다, 명상을 못 하겠다, 도저히 눈 감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몸 곳곳이 아프다, 뭐 이런 경우에 있더라도 그냥 그 상태를 바라보면 됩니다. 이것은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간혹 이렇게 명상을 하려고 앉아 있으면 굉장한 통증이 찾아오고는 해요. 너무 아프죠. 꼭 아팠던 부위가 또 아프고요. 거기를 가만히 보면 뭐 염증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그냥 합니다.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근데 이제 그 고통에 빠져들면 안 되죠. 그 고통에 빠져들어서 막 너무나 아프고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아팠고 뭐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고 막 그런 원망하는 생각, 막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면 그거는 자기 자신이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다시 좋은 생각을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통증도 그냥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좀 잘못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증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통증은 뭐 없는 것이야, 통증은 가짜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통증을 잊어버리는 것이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증은 통증대로 느껴야 됩니다. 아프다는 것을 느껴야 되죠. 근데 그 아픈 거를 외면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또 직접 해봐야 알 수가 있는데요. 아픈 거를 외면을 해버리면 그것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통증을 외면하게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훈련을 시켜버리면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통증뿐만 아니라 타인의 통증들까지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안 좋은 상태예요, 굉장히. 그래서 만약에 통증이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 손이나 손가락을 대고서 거기를 치료하는 마음을 내야 됩니다. 통증을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요, 그거를 치료하는 마음을 내야 되죠. 안 좋은 생각은 버리고 통증이 있는 곳은 치료를 하고
좋은 생각을 계속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통증도 가짜, 모든 생각도 가짜, 뭐 이렇게 훈련을 자기가 계속 해버리면 이제 모든 게 가짜로 보이죠. 다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안 좋은 생각 때문에 또는 통증 때문에 무엇 때문에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다. 명상은 집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명상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명상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명상에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거는 그 명상이라는 말 자체도 잊어버려야 되죠. 그냥 나는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있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모으는 게 하단전을 의수를 하는 것이고요. 모든 호흡을 가다듬는 것도 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도달점은 같은데 그 방법이 옳지 않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쪽으로 발전을 해버리게 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생활하기 힘들 정도가 돼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꼭 명상을 자기를 훈련을 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명상이 힘들다,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다, 뭐 이 정도의 지금 생각이 망쳐진 사람들은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죠. 오감으로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부터서라도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발전이 되어버린다면 어떤 생각을 받아들여서 나를 그쪽으로 발전을 시킬 것인가. 그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잘 될 수는 없거든요. 저도 잘 될 확률이 지금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끄럽게 굴고요, 떠들고 딸까닥 거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도저히 명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상 좀 하려고 어디를 좀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까지 어떻게 또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을 제대로 해본 지가 지금 꽤 됐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지금은 거의 명상이라기보다는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아픈 곳, 여기저기 그런 곳을 치료를 하고 있죠. 그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아주 깊이 명상을 해본 적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지를 대부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다 느껴져요. 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죠. 그래서 의수가 잘 되지 않는다, 나는 도저히 의수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그 의미를 모르겠고 내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이제 호흡에 의식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유도를 또 하면 그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눈을 딱 감고요. 자, 이제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는데 우리가 숨을 안 쉴 수는 없죠. 숨을 계속 쉬고 있어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었다가 계속 하고 있죠. 그 상태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코로 쉬고 있는지 입으로 쉬고 있는지, 숨을 쉴 때 어디 근육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여기가 좀 잘못됐네, 자세가 좀 안 된다, 허리를 좀 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세가 어느 순간 딱 잡아집니다. 이 자세가 숨쉬기에 가장 좋은 자세구나.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다리도 저리고 뭐 여기저기가 좀 이렇게 그러면 이 자세는 좋지 않구나.
자기한테 가장 맞는 자세가 이제 계속 찾아져집니다. 그게 이제 호흡을 바라보면서 유도되는 좋은 현상이죠. 그러면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가장 좋은 앉아있는 방법이구나 라는 자세가 딱 찾아지게 되죠. 또 그 자세를 찾게 됩니다. 여기저기 뒤져보게 되고, 명상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갖가지 자세를 잡아보게 되죠. 그 과정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이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만 바라보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숨 쉬는 자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로 명상을 이제 하루하루 계속 하게 되다 보면 이제 자세는 잡아줬고요. 이제 의식을 모을 수 있는 수준이 되겠죠. 왜냐하면 걸리는 게 별로 없거든요. 자세가 잡아지니까 숨쉬기에 가장 적당하고 편안한 자세가 되죠. 그래서 생각을 모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내 배꼽 아래, 일촌 아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게 의수구나. 거기를 바라보는데 집중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필요치 않고요. 그냥 거기를 내가 가볍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숨을 이렇게 쉬고 있구나. 이 상태가 명상입니다. 그 정도만 되더라도 잡생각은 다 사라지죠. 이미 의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처음에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면 자연스럽게 의수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거를 하려면 좀 조용한 곳에서 해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하면 그 오감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모든 신경계통이 굉장히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예민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의수 단계까지 가면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시끄러운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와, 정말 시끄럽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내 자신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타인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을 분별을 하게 되는 것도 하게 되는 것이지만 나쁜 쪽으로 막 분별을 해서 그러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태가 이제 그대로 느껴지죠. 타인들의 상태가 생로병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적어놓은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 있는 자세, 몸짓, 손짓, 발짓, 표정, 눈빛 이런 걸로 항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들이 인지를 못할 뿐 우리들은 항상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대화들이 딱 마무리가 지어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한테 가서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죠. 그만큼 우리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대화를 하고 다닙니다. 작은 손짓 하나, 발짓 이런 우리 생각에서 발현된 우리 몸의 행동들이 전부 다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를 우리들은 항상 하고 다니고 그 대화의 행동이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저 사람은 어떤 성향이다 라고 딱 보여요. 대부분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미 자신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쳐가거나 피하게 되죠.
또 아니면 보살심 있는 사람은 가서 뭐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이미 우리는 다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차리고 있죠. 우리가 직접 가서 말을 하는 거는 이미 그게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딱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내가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판단이 되고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우리는 비로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정도의 대화가 되려면 우리 뇌 속에 흘러다니는 정보가 어느 정도로 빨라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빠르겠죠. 이게 이제 학계에서 보니까 뭐 1.3초에 한 가지,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명상을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로는 1.3초의 시간이면 생각으로서 태양계를 여행을 해서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만큼 빨리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또 그만큼 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의 뇌는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갑자기 의식에서요, 의식이 공중으로 솟구쳐가지고 우주를 여행을 했어요. 목성을 지나서 토성 가까이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왔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의식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서 목성을 지나서 토성 가까이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내 의식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0.5초? 그 정도도 안 걸렸습니다. 이 뭔가가 이렇게 하고 하니까 끝나버렸어요. 하니까 끝나버렸죠. 그래서 그게 딱 끝나고 나서요, 굉장히 울렁거렸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너무나 빨리 그 속도를 내버린 다음에 그 몸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저는 자고 있었고요. 자는 도중에 그런 일이 생겨나 버린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나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그 짧은 시간에 내가 갔다 왔다,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그만큼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미처 알고 있지를 못하죠. 이렇듯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정교하고 직설적이고 솔직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내가 조정을 해야지 라는 것은 정말 나쁜 짓입니다.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 생각을 조정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최면을 해서 뭐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것은 그 생각이 조정되고 최면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을 허락을 했다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해라 라고 놔두는 것이죠. 결코 생각은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라는 말도 틀리겠죠. 자신이 의지한 대로 생각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의지일정정 그거를, 자기 자신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그 생각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너무 그러니까
이 생각에 대해서 너무 연구를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지금 현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생각에 대해서 너무 연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약간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죠. 자꾸 생각에만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너무 깊게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사항만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명상을 하고 있다. 명상을 해보니까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또 거기를 치료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만큼 지금 세상이 시끄럽고 안 좋은 정보들로 많이 차이구나. 이것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안 주면서요, 자기 자신도 건강해지고 이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바꿔지겠죠. 그래서 우리 뇌는 굉장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구를 하다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으니 아주 가벼운 명상 정도만 지금은 해보면서 자기 자신을 닦아나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명상으로 풀어보지 않더라도요, 여기 이제 적어진 내용이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그 생각을 바라보면서 풀어봤는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습관이 결정이 되고 내 인생이 결정지어질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라보면서 습관이라는 것을 풀어봤을 때요, 현재 자신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 오감이죠. 오감, 이게 자극되었을 때 그 자극에 연결된 과거 경험이 생각납니다. 그게 망각으로 잊혀지지 않고 우리 뇌 속에 남아있는 그 정보가 떠오르게 되죠. 가령 물을 딱 마셨을 때요, 그 물에 대한 기억, 그게 떠오릅니다. 그런 오감이 자극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을 일으키게끔 되어 있죠.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 생각이 일으켜짐으로써 그거를 다시 학습하게 됩니다. 또 기억하게 되죠. 학습하면서 경험을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련의 모든 행동, 오감으로서 하는 모든 것들이 계속 생각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그것을 다시 학습을 하고 있고, 똑같은 오감이 자극되었을 때 그 경험에 대한 생각을 계속 일으키고 있죠. 이런 순환을 하루 종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 학습으로 이루어진 그 생각, 그것대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각본이죠. 이전에 제가 설명을 했던 각본, 그게 바로 자신이 오감으로써 일으켜진 생각에 의해서 학습된 뇌가 만들어가는 각본입니다. 그 각본을 행하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시 말하고 행동하죠. 그러면서 또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 학습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습관이죠.
명상을 해보고 뭐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뭐를 해봤는데 내 습관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오감으로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습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물을 마셨을 때 물이 인체의 60-70%를 차지하고 있고 좋은 생각을 하면 물 분자가 변해서 내가 좋아진다 라는 생각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은 안 좋은 정보로 많이 차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고 좋은 정보를 계속 입력을 시켜줘야 되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좋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명상을 하는 것, 가볍게 운동을 하는 것, 좋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렇듯이 인간은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 경험이 적을수록 겁이 없죠. 멋 모른다 그러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은 모른다.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제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뭘 쓴다든지 막 말을 하고 있는 거를 보면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웃겠죠. 이렇듯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과거 경험이거든요. 안 좋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것이 불로장생의 방법입니다. 여러 번 적었어요. 오감으로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 누가 굉장히 시끄럽게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그러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번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예전에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치를 다 알고서 그렇게 타인들이 오감으로 내뱉는 그런 행위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좋게 되려면은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일으켜지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있게 되면 자신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채 자신의 생명이 계속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에요. 안 좋은 경험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모르도록 방어가 돼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을 쭉 했는데 나는 그런 속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뭐가 없는데 그냥 별로 기분도 안 나빴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방어가 돼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 달라지죠. 그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제대로 들리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잘못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주위를 한번 딱 둘러보고요. 과연 지금 이곳이 내가 좋은 오감을 받아들이는 곳인가? 아니면 나쁜 오감을 받아들이는 곳인가? 주위를 딱 둘러봤는데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니면 안 좋으세요? 그러면
좋으면은 좋은 것이고 안 좋으면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말을 안 해도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 사람, 재물 순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너무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건강과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물을 얻으면 적게 얻은 것이고요. 사람을 얻으면 많이 얻은 것이고, 건강을 얻으면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돈은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없으면 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얻은 것보다 사람을 얻은 것을 더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사람을 얻기 전에 자신이 건강해지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적으면 금방 또 알 수 있죠. 재물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요. 사람을 잃으면 아주 많이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그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건강해야 행복 불행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게 되고요.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왜 내가 건강하지 않지부터 해서 행복 불행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사람들과 잘 어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건강해지려면 주위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쓰레기통에서 살면서 건강해질 수는 없잖아요. 아주 깨끗한 환경, 그리고 좋은 오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 거기에서 살아야만 인간이 건강해지는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사회 구조에서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좋은 사람들과 재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게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재물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과 재물은 그럼 어떻게 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건강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신이 건강해야, 몸과 정신이 건강해야 그만큼 건강하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사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순환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위해서 주위 환경을 계속 해쳐버린다든지, 아니면 나쁜 오감을 계속 발산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신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려고 돈을 얻는 대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금 다 해쳐버리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주위의 환경이 자신을 해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법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그렇게 돈만 얻으려고 다른 거를 다 해쳐버리는 그런 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부자가 돼야만이 그게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려면 환경이 좋아야 되고, 환경이 좋으려면 좋은 사람과 재물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과 재물은 건강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치를 아셔서요,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이 사회, 인간 세상을 지키는 길이고요. 자신의 생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오감을 받아들여야 되고, 좋은 오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위 환경을 전부 다 개선을 해야 되고,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이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결론은 생각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말은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죠. 이 사회에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작용을 했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나쁜 작용을 하고 살았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적나라하게 이 사회에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는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모두 이 이치를 깨우치고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남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각 13시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